이번 시간에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시로 탄소의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자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가 중성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양성자와 전자는 항상 같다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줘야 돼요. 이온이 아니고선 무조건 같죠. 그래서 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원자핵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의 개수는 즉 원자 번호가 되죠. 양성자의 개수랑 원자 번호는 같다. 그림에서 양성자를 봐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보이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는 6개고 그러므로 원자 번호는 6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성자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래서 중성자의 개수도 6개다. 그러면 이제 질량수를 알 수가 있어요.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에서는 질량수가 12가 되게 됩니다.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니까 12. 그럼 우리가 이제 원소 기호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밑에 보이는 거는 원자 번호 6번 혹은 양성자의 개수, 그리고 위에 보이는 거는 질량수,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죠. 그런데 이 질량수는 실제 질량이 아니에요. 탄소의 실제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원자의 실제 질량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크기도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앞서 배웠던 12 탄소의 질량수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원자량으로 쓰자라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원자의 실제 질량은 너무나도 작아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값을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의 질량수 12를 기준으로 원자량으로 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원자량은 탄소 원자량 12를 일단 기준으로 잡았고 이걸로써 나타낸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 원자들의 상대 질량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탄소의 원자량 12는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였죠. 그래서 실제의 질량이 아니에요. 그냥 과학자들이 임의로 지정한 값일 뿐이에요. 그리고 임의로 지정한 값이기 때문에 여기 단위도 없어요. 그냥 탄소 너는 12야 해가지고 탄소는 12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른 원소들을 지정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탄소의 질량을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리고 탄소의 질량이랑 다른 원소의 질량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랑 수소의 질량을 비교한다고 쳐볼게요. 이 탄소랑 수소를 저울에 올려놨더니 탄소 1개의 질량이랑 수소 12개의 질량이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탄소 1개의 원자량은 12죠. 그리고 이게 1개 있었고 그리고 수소는 원자량은 모르는데 지금 12개 있다는 건 알죠.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x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로 하겠다라고 임의로 비교해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원소를 비교해 볼게요. 탄소랑 산소. 또 저울에 올렸는데 탄소를 4개 올리고 산소를 3개 올리니까 둘의 질량이 똑같았다라고 또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원자량이 12인 탄소가 4개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원자량을 모르는 산소에 3개가 있었을 때 같아졌어요. 그래서 Y는 16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너의 원자량은 16이다 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각 원소마다의 질량비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탄소가 수소보다 12배가 더 크다라는 거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량은 탄소 원자량 12를 기준으로 잡았고 이걸로 나타낸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량과 화학식량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분자와 화학식의 차이를 잘 모르신다면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자량의 정의는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이죠. 근데 간단하게는 그냥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에요. 그래서 뭐 H2O가 있다고 치면은 물이죠. 이게 H가 2개 있고 또 산소가 1개 있죠. 그런데 H의 원자량은 1이었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었으니까 2 곱하기 1 더하기 16을 하면은 18이 된다. 그래서 이게 분자량이다. 그리고 뭐 다른 예시를 한번 더 들면은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에는 C가 하나, 그리고 산소가 2개 있죠. 그래서 12 더하기 2 곱하기 16이다. 해서 44가 된다.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화학식량도 각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에요. 그런데 화학식량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온결합 물질에서 많이 써요. 왜냐면 분자이면은 그냥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제일 유명한 게 NaCl, 소금의 주원료가 있죠. 이 Na의 원자량은 23이고 Cl의 원자량은 35.5예요.
그래서 23과 35.5를 더하면은 58.5가 되겠죠. 그래서 화학식량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간단한 문제들이 있는데 한번 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면은 원자 A와 B가 있는데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원자의 특성은 바로 중성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양성자의 수랑 정자의 수는 항상 일치한다. 그런데 이 표를 한번 봐보면은 전자의 수랑 어떤 가의 수가 일치하지 않죠. 가는 중성자 아니면 양성자인데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중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원자가 무슨 원소인지 맞춰볼 건데 전자의 수가 1이에요. 그러면은 양성자의 수가 1이니까 이 원소는 수소예요. 그리고 양성자가 1개 있는 수소죠. 그리고 중성자가 2개 있대요. 근데 이 질량수에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가 오죠. 그래서 1 더하기 2 해서 3이 나와요. 그러면 수소가 이런 모양의 수소일 거고 밑에 B를 볼게요. 전자의 수가 2래요. 그러면 헬륨이죠. 원자번호 2번. 그리고 중성자의 수는 1개래요. 그래서 양성자 2 더하기 중성자 1 해서 3이 되죠. 그러면 이런 모양의 헬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한번 봐볼게요. 가는 중성자이다. 맞죠? 그래서 맞고 그리고 니은을 볼게요. B는 H의 동위원소이다. B는 헬륨이었죠. 그래서 H랑 같은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아니고 그리고 디귿 A와 B의 질량수는 같다. 그쵸? 여기 3, 둘의 질량수는 같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 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을 볼게요. 또 원자 A, B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전자수랑 양성자수랑 같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죠. 그래서 12가 되고 또 이제 B를 볼게요. B는 중성자수가 7이고 질량수가 13이면은 13 빼기 7 하면은 6이 나오죠. 그래서 Y는 6이에요. 그래서 12 더하기 6 하면은 18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수업에서는 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